31번 중앙은행이 다음과 같은 준칙에 따라 정책금리를 설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스몰 i, 파이, 파이스타, y, y스타는 각각 정책금리, 인플레이션율, 목표 인플레이션율, 실제 총생산, 잠재 총생산을 나타내며 y스타분의 y-y스타는 총생산 갭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31번 문제는 테일러 준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테일러 준칙에 관한 문제들은 주어지는 이 테일러 준칙 식을 잘 해석을 하면 대부분 풀린 문제입니다. 가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정부 지출의 외생적 증가로 총생산이 증가하면 그것은 이 준칙 식에서 실제 총생산 Y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책 금리가 인상된다. Y가 증가하면 0.5를 곱한 만큼 정책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가는 맞는 이야기고요. 총생산 갭의 변화 없이 총생산 갭은 Y스타분의 Y-Y스타죠. 인플레이션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은 이 파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파이가 두 군데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1%포인트 높아지면 정책금리도 1%포인트 높아진다. 파이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1%포인트 높아지면 그대로 1%포인트 증가고요. 여기는 앞에 0.5가 있으니까 0.5%포인트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1%포인트와 0.5%포인트를 더한 1.5%포인트의 정책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1%포인트라고만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소비심리가 악화되어 총생산이 감소하면 Y가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책금리가 인하된다. 0.5를 곱한 만큼 정책금리를 인하시키게 됩니다. 다는 맞는 보기고요. 파이스타, 목표 인플레이션율이죠. 이것의 인상은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파이스타가 증가하면 0.5를 곱한 만큼 정책금리를 낮춰야 되죠. 그러면 총수요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다를 조합하고 있는 보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2번 인구가 일정하고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모형을 고려하자 1인당 생산 스몰 y와 1인당 자본 스몰 k로 표시된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률이 0.25일 때 황금률 균제 상태의 1인당 자본량은 32번 문제는 기술 진보가 없는 단순한 솔로 모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27번 문제에서 기술 진보가 있는 솔로 모형을 풀어봤고요. 이것은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균제 상태는 경제의 초장기적 균형 상태를 의미하고 시간에 따른 1인당 자본량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황금률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을 묻고 있는데 황금률 균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 황금률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을 황금률 자본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균제 상태의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1인당 자본량 수준을 의미합니다. 먼저 균제 상태의 조건은 1인당 자본량의 변화분이 제로가 되는 조건, 즉 1인당 자본량의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같아지는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문제에서 인구가 일정하고 기술 진보가 없다고 했으니까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는 스몰 n과 기술 진보율을 나타내는 g가 다 제로가 되겠죠. 1인당 소비를 스몰 c라고 하면 이것은 1인당 소득에서 1인당 투자를 뺀 것과 같고요. 이것은 수출이 없는 총수요식 y는 c 플러스 i를 1인당 변수로 나타낸 식을 1인당 소비 소문자 c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 y는 스몰 k의 함수죠. fk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솔로 모형의 가정에서 투자와 저축이 일치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신에 저축, 즉 1인당 소득에서 저축률을 곱해준 sy를 대신 대입해 주고요. 그 다음 황금률 균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균제 상태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균제 상태의 조건은 지금 이 식이 제로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SFK, 즉 SY가 마이너스 델타 K와 같다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SY 자리에 델타 K를 대입을 해주고요. 이것이 1인당 소비량이 되고요. 이것을
스몰 k에 대해서 극대화시키면 되겠습니다. 목적 함수를 fk-Δk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스몰 k에 대해서 미분해서 0으로 정리하면 f'k는 1인당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되고요. 이 1인당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감가상각률 델타와 같아지는 것이 황금률 균제 상태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식에 구체적으로 주어진 스몰 y는 루트 스몰 k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f'k가 mpk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스몰 k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스몰 k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고요. 우리는 황금률 균제 상태의 자본량을 구하니까 kg라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에서 주어진 감가상각률인 0.25와 같다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금률 균제 상태 1인당 자본량은 계산을 하면 4가 나옵니다. 따라서 32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A국과 B국 사이에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한다. 다음 표는 A국과 B국의 2010년과 2018년의 물가지수를 나타냅니다. 33번 문제는 물가지수를 이용해서 물가상승률을 구하고요. 그리고 상대적 구매력 평가식을 가지고 환율을 도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대적 구매력 평가를 표현을 해보면 A국의 물가상승률을 파이 A, B국의 물가상승률을 파이 B라고 하면 A국과 B국 사이에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A의 물가상승률은 B의 물가상승률 더하기 환율의 변동률인데 B국 통화 한 단위와 교환된 A국 통화의 비율을 환율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의 물가지수와 2018년의 물가지수가 나와 있고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의 환율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10년에서 18년으로 물가가 변화했을 때 물가 상승률을 구해서 파이 A와 파이 B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렇게 나온 환율 상승률을 가지고 2010년 환율이 1일 때 몇 퍼센트 변동했는지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A국부터 계산하면 2010년이 100이고 2018년이 112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12-100 해서 12%가 A국의 2010년 대비 2018년의 물가 상승률이 되겠고요. 그리고 B국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10%가 나와서 결국 환율의 변동률은 2%가 됩니다. B국 통화 한 단위와 교환된 A국 통화의 비율이 2% 증가했다는 거니까 2010년에 1이었으면 2018년에는 1.0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 A국의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이 국가의 필립스 곡선은 다음과 같다. 파이 expectation, 스몰 u는 각각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실업률을 나타낸다. A국의 민간 경제 주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합리적으로 형성한다고 가정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단 민간 경제 주체는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실업률은 항상 양이다. 34번 문제는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앙은행이 이러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량적 통화정책을 실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적함수로 손실함수를 설정해 주고요. 이것을 최소화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약조건으로는 필립스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선택 변수가 인플레이션율인데 보통은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가 출제될 때는 중앙은행의 손실함수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로만 손실함수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주어진 이 제약조건이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최적 인플레이션을 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함수를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서 0으로 정리하면 중앙은행이 달성하고자 하는 인플레이션율은 0.03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 가정에 의해서 A국의 민간 경제 주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합리적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인플레이션율과 같게 되고요. 그러면 이 제약 조건에서 파이와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소거가 되니까 정리하면
실업률은 0.05가 나옵니다. 따라서 34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과 같은 폐쇄경제 ISLM 모형을 가정하자. IS 곡선식을 세울 수 있는 상품시장의 형태 방정식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LM 곡선식을 세울 수 있는 화폐시장의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경제의 균형실질 이자율과 균형 총생산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5번 문제는 ISLM식을 도출해서 연립해서 ISLM 모형의 균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상품시장의 균형식을 나타내는 IS 곡선식을 상품시장에 주어진 이 조건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화폐시장의 균형식을 나타내는 LM 곡선은 이 화폐시장에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IS 곡선식을 도출하면 균형 국민소득식 총수요의 균형식을 쓰고요. 총수요의 균형식에서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 자리에 주어진 이 행태 방정식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조세는 120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0.25y가 555-15r로 IS 곡선식이 도출이 되고요. 그 다음 화폐시장의 균형식을 나타내는 LN 곡선식은 실질화폐 공급이 실질화폐 수요와 같다는 식의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400은 y-200r이라는 LN 곡선식이 도출이 됩니다. 이렇게 도출한 IS 곡선식과 LN 곡선식을 연립해서 정리하면 균형 실질 이자율은 7, 그리고 균형 총 생산은 1800이 나옵니다. 따라서 35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